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 5시면 체포영장 적부심이 실시됩니다. 바로 소준섭 판사님으로부터 거기서 저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준섭 판사님은 89년생으로 30 중반입니다. 지금 20대 30대가 다 돌았었죠. 옛날에 어떤 분위기 같으면 좀 불리할 수도 있지만 또 과거의 판결 능력이나 또 사례를 봐서도 소준섭 판사님은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판사님들하고는 좀 질이 다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아주 명예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판결만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예단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거가 있고 운명적인 거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신청을 할 수 없는 영장을 받아놨는 게 불법이고, 또 공수처가 뭡니까 이런 수계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이라는 어떤 내란이라 하더라도 내란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거기다 내란을 또 피의자로 해서 수사를 했고 또 거기다가 받아냈다는 이 두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원래는 이 지방 서울지방법원에 해야 되는데 서부지방법원 갔던 자체가 이미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 받아내는 것도 불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들어가서 함부로 또 거기 행사법에 처벌한 관저 안에 들어가는 것도 불법이고 또 가서 모시고 온 것도 지금 다 불법입니다. 결국은 대통령께서는 함부로라도 다칠까 염려가 돼서 특히 2030 세대들은 욱하는 성미도 있고 아주 열정이 높은데 그네들하고 같은 또 경찰 젊은 층들하고 또 부딪혀서 또 유혈 사태가 나지 않을까. 또한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주 바라고 바라는 유혈 사태 총이라도 쏘면 이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여러 가지 물리적인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스스로 홀로서 살신성의를 했는 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살을 내어주고 나무 뼈를 끊는 그러한 어떤 선택을 하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죠. 그래서 육참골단이라 그러죠. 바로 내 살을 내주고 남의 뼈를 끊는 거죠. 육참골단의 선택을 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네들은 늘 선동을 잘해서 이번에도 다 된 밥에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죽 서서 개중꼴이 됐죠. 그래서 일단은 나는 대통령의 완전한 승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미 제가 만약에 승리를 완전히 하려면 이재명이가 30%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오늘은 30%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몇 군데 조사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붕괴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이재명은 그동안 30% 몇 프로에서 30, 36% 여기서 계속 박스권에 같이 있었죠. 30%에서 내려간 거는 최고로 내려갔고 또 가장 거부감 높은 다음에 대선에 가장 거부감 높은 대로 최고로 지금 거북한 사람으로 57.4%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거부감이 높다는 것은 니나 안 되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부감은 점점 높아가고 대통령 지지율은 높아가고 여기 이재명의 거부감도 같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여러 가지 불리한 일이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결국적으로 오늘 적부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은 체포영장 적부심이라는 것은 결국적으로 이 판사님이 어떤 영향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소준섭 판사님을 믿습니다. 같은 2030 세대들이 지금 관저 앞에 나와 계시고 광화문에 나와 있고 헌재에 나와 있고 지금 공수처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판사님도 사적으로는 많은 친구분들이 계시고 많은 동창들도 있을 겁니다. 그네들이 옛날처럼 박근혜 대통령처럼 다른 쪽으로 가서 복치고 장구 치고 하면 판사님도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만 이문 친구들이나 동료 또 이 동창들이 모두 지금 한남동 본처에 가 있고 헌재에 가 있고 공수처에 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치소로 가 있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의 영향도 좀 받지 않나. 그래서 정당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소준섭 판사님은 정당한 옳은 판단을 하실 거다. 그러면은 직접 대통령은 직접 나가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오후 지금 그런 조사는 안 받겠다 하고 결국은 바로 그쪽으로 서울중앙지법에 32 단독부로 가서 직접 변론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대통령님은 예, 법의 전문가죠. 검찰총장 출신이죠. 예, 검사 출신이죠. 최고의 뭡니까 정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런 뭡니까 그런 이 법에 빠삭한 우리말로 빠삭한 분이죠. 그런 분이 충분히 저는 변론할 수가 있고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역량을 아직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님은 성기도 잡았지만 법도 같이 잡고 운명적으로는 또 오늘이 을유일인데 바로 뭡니까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꽃이 나가 새가 앉는 그런 운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은 좋은 소식이 날아오는 소식이 바로 을목이라는 소식이 새가 날아오는 겁니다. 새가 좋은 소식을 물고 오는 그참 제비가 뭡니까 뱁새를 호박씨를 물고 오듯이 오늘은 좋은 새 한 마리가 예, 뱁씨를 물고 오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봐서 운명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날이 되고요. 또한 수화는 5일씩 나눠진다 했습니다. 제가 여기 중기 말기가 있는데 5일부터 10일까지 10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해서 예, 5일씩 나눠지는데 이미 여기 중기가 지났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기 중기 때는 이 소환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데 이제 말기로 오면서 힘이 점점 빠졌다는 겁니다. 빠져서 그 축토에 어떤 얼어있는 기운이 충분히 지금 녹아내려서 예, 바로 예, 눈이 오다가 비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따뜻한 비가 쏟아지는 그런 운세다. 그러면은 대지가 촉촉해지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의 운세는 더욱더 단단해지는 기반이 이루어지고 또한 뭡니까 소환에서는 이 붉은 호롱불 같은 불이 나를 붙여주는데 그것은 정당한 촛불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당한 법이 나에게 오고 있다. 이것을 예, 소준섭 판사님이 해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처장이 지금까지는 많은 광대 노릇을 잘해줘서 그리고 결국은 중앙지법에다가 할 수 있는 어떤 길도 터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통령이 중앙지법의 32일 단독부에 이것을 적부심으로 올린 것도 신의 한 수고 또한 공수처에서도 충분히 저는 그 자리를 깔아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혈 사태 하나 없고 한 번 코피 하나 흘린 사람 없고 넘어진 사람 한 사람 없죠. 처장님 또 누구는 다 뭡니까 잡혀간다고 난리치기인데 처장님 잡혀가지 않았죠. 바로 경호처장도 지금 또 예, 잘 경호하고 있다가 김상훈 처장도 잘 경호하고 계시고 잘 예, 견디고 계신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충분히 예, 공수처도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충분히 예, 더불어 터진다가 협작은 첨예했지만 결국적으로 대통령님을 도운 것이 아니라는 이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예, 효자가 다 효자는 아니고 불효자라 해서 다 불효자는 아니다. 결국적으로 예, 그네들에게는 예, 옛날에 추미애가 대통령 만들어줬듯이 다시 예, 우리 현직으로 가고 돌아가시는 데는 예, 공수처가 큰 역할을 했고 공수처장이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말구가 생각이 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서 불효자가 효자가 됐다. 결국은 이 판을 깔아주고 지지를 올리고 전반적으로 또 계몽을 시킨 10대부터 30대까지 다 계몽시킨 역할 또 어머니들 역할 그저 아내들을 다 깨운 역할에는 공수처가 수많은 저는 공신이다. 그렇게 최소한 2등 공신은 된다 이래 보고요. 그래서 오늘 또 저렇게 길을 터준 것도 신의 한 수가 아닌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그 뭡니까 히든 카드가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히든 카드는 바로 부정선거에 대한 뭡니까 연루 의혹이죠. 이미 그것이 거의 사실로 다 드러나서 중국인들이 90몇 명이 그저 99명입니까? 이네들이 이미 잡혀 들어가서 미군인데 다 풀었다는 겁니다. 미군들이 취조할 때 이미 다 풀어서 상황은 굉장히 지금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불리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뭡니까 이재명이 프로서가 드디어 깨졌습니다. 박스권이 깨지는 박스가 깨져서 30% 미만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근래 몇 년 동안 30% 미만 처음이죠. 한번 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데 이재명이 다음에는 여기는 국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본이 뭡니까 대통령 다음에 어떤 지지율을 좀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야만이 대통령 근자가 단단해집니다.
그래야만이 뭡니까? 저 산 넘어 산이 또 있다는 생각을 상대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판사님도 산 넘어 산을 또 생각을 해야죠. 검사도 산 넘어 산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무너지면 이재명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무조건 되면 이쪽으로 뭡니까? 고삐를 돌려서 도와주면 되는데 이것은 전에는 완전히 역할이 지금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는 오로지 문재인이가 된다. 이런 어떤 상황이 완전히 깔려버려요. 이건 삼척 동자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뭡니까? 이제는 이재명이가 30% 늘어가고 국본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데이터가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데이터하고 싸우고 데이터하고 앞으로 비교가 될 겁니다. 30% 깨지는 순간부터 여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차석하고 국본하고 이제는 데이터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짜증나고 힘들고 괴로울 겁니다.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되기를 원하고 그게 늘 지금까지 몇 년을 그렇게 0.7% 디전이 많이 하면서 그렇게 비춰왔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저 위에 가 계시고 이제는 밑에 바로 국본하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국본이 단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떤 분은 왜 아직 국본을 벌써 얘기했냐 이렇게 하지만 대통령이 안전하고 또 임기까지 무사히 마치려면은 그 권자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 권자를 받치는 것은 국민도 있어야 되지만 정부 기관도 있어야 되고 다음 데이터가 든든해야만이 저는 권자가 오랫동안 잘 견딜 수가 있고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카르텔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뭡니까 모든 기반이 만들어지고 또 권자가 그렇게 단단해진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잘 계실 수가 있다. 저는 그래서 데이터가 단단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다음 대선을 이을 만한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재명이 다음에는 대부분 없어요. 2% 3%짜리밖에 없는데 우리 이쪽에서는 국본이 이미 10몇 %짜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거의 없었죠. 선거 끝나고는 없었죠. 그렇지만 이미 10몇 %짜리 어떤 국본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지금 기분 나쁜 일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는 양쪽 산을 싸워야 되는 그런 역할이 점점 오고 있는데 이 국부는 점점 갈수록 더 많이 프로수가 오를 겁니다. 대통령이 60% 되는 순간 여기는 또 30%짜리 국본이 나오게 되는데 이재명은 이미 30% 밑에 늘어가니 이제는 차석과 싸워야 되는 거죠. 국본하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자리는 더욱더 권자가 단단해져서 이제는 누구도 건들 수가 없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입법부를 아무리 장악을 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정치인들 물에 물 탔다 술에 술 탄 이런 사람들도 대통령이 지금 다 키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을 끌어주는 것도 대통령이 지금 끌어줘서 이미 민주당을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앞지르는 그런 데이터가 많이 나오죠. 이거 본인들이 잘라서 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죠.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계몽시키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망하고 있지만 결국 뭡니까 우리 국민의힘 여기 뭡니까 지리멸면하고 왔다 갔다 하는 정치인까지 다 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자들의 몫으로서는 지금 본인들의 어떤 힘으로서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올라가기는 힘이 듭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것을 다 같이 끌어주고 계시는 거죠. 국민도 이끌고 더불어민주당도 망하게 하고 이재명도 망하지만 국민의힘까지 같이 키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아버지 중에 아버지 아닙니까? 제가 요즘 그래서 아버지의 강을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또 소처의 노래도 아주 아버지 강을 많이 올립니다. 그건 바로 이행해서 임금은 대통령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부인 여사는 국모라 그러지 않습니까? 국모라는 건 뭡니까? 그 나라의 어른의 부인이죠. 그럼 최고 어른은 대통령인데 대통령 실권에서 결국은 권자가 단단해야 되는데 이미 국본이 나오고 있고 여기는 찌그러진 배가 되고 있고 그것은 프로수로 이미 늘어가 30%가 깨져 버렸습니다. 이게 한번 박스권이 깨지면 걷잡을 없이 무너지는데 이제는 동반 하락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동반 하락이 되면서 여기서는 원망의 손가락질이 이제 막 나오고 니 탓 내 탓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 또 뭡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더 올라가 버리고 국본도 같이 올라가 버리는데 오늘 오후 다시 운세를 보니까 고목나무에 꽃이 피고 좋은 소식을 몰고 오는 그런 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저는 정말 판사님이 제대로만 판결하면 저는 석방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법은 아마 공수처에서 어떻게 뭐 하룻밤 계시다 가실지는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든 석방이 되는 그런 운기가 나오는데, 나오실 때는 그냥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분으로 다시는 뭡니까? 들어가실 때하고는 완전히 판이 달라져 있는, 지지율을 50% 갖고 나오는 그런 대통령으로 5번째가 지나면 저는 대통령은 50%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입춘 때는 60%짜리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 누가 함부로 이제는 하겠습니까? 이미 데이터가 30%가 나올 겁니다. 이미 이재명 30% 깨지고 여기 데이터는 다음 주자가 30%짜리 나오면은 이자들은 산 넘어 산을 만나는 계기고, 그죠? 호랑이 피하니까 곰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지리멸멸 하겠습니까? 결국은 니탄 내탓 하다가 점점 더 추락하는 꼴을 우리는 곧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갈망하는 마음도 있고 예단도 해봅니다. 대통령님이 오늘 5시에 분명히 좋은 결과로 석방된다고 저는 혼자 믿고 싶고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준섭 판사님, 젊은 혈기로 옳은 판단해 주시고 정당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팔봉세입니다.